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의 한 은퇴 의사가 한국의 작은 보건소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40년간 자신이 구축한 시스템이 옳다고 믿어왔던 그가 단 하루 만에 모든 생각이 무너져 버렸죠. 그날 오후, 저는 한국의 한 보건소 진료실에서 떨리는 손으로 진료 기록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40년간의 의료 경험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었어요. 간호사 한 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집까지 찾아가서 건강관리 도와드릴게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일본에서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환자가 병원에 와야 진료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의료진이 환자의 집까지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무료로 말이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보건소 직원이 제게 건넨 안내지에는 마을 주민들이 함께 운영하는 커뮤니티 모임 일정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꼭 참여하세요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40년간 개업이로 살아온 저에게 이런 시스템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일본에서는 환자 한 명 한 명을 개별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전부였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지역사회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병원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도대체 한국에선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제가 알던 의료의 모든 상식이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좁은 세상에서 살아왔는지를 말이죠. 저는 다카하시 아키오입니다. 일본 도쿄 근교 사이타마현에서 40년간 개업이로 살아온 73세 은퇴 의사죠. 젊었을 때는 환자들을 위해 밤낮 없이 일했고 지역에서 나름 존경받는 의사로 살아왔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은 달랐어요. 아내를 5년 전에 먼저 보내고 나서부터는 하루하루가 무료했습니다. 외동딸은 결혼 후 바쁜 직장 생활로 자주 연락하지 못했고 저는 점점 고립되어 갔죠. 의사 시절의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텔레비전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한 인식은 좋지 않았어요. 일본 언론에서 접하는 한국 의료는 비용 대비 품질이 낮다는 이미지가 강했거든요. 성형수술이나 관광 목적의 의료 서비스는 유명하지만 정작 제대로 된 의료 시스템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일본 의료 시스템에 대한 자부심도 컸죠. 전 국민이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어디서든 자유롭게 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 특히 저처럼 개업이들이 지역 의료를 책임지는 구조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장점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일본의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혼자 사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의료 시스템이 이들을 제대로 돌보고 있는 걸까요? 저 자신도 그런 고립된 노인 중 한 명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도쿄 근교의 제 집 주변에는 저처럼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가끔 마주쳐도 인사 정도만 나눌 뿐 깊은 교류는 없어요. 병원에 가려면 1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고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동딸이 한국 남성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반대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야?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한국의 의료 수준이나 생활 환경에 대한 걱정이 컸죠. 하지만 딸의 의지가 워낙 확고해서 결국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달 전 딸로부터 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첫 외손주가 태어날 거라는 기쁜 소식이었죠. 하지만 한국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은 여전히 부담스러웠어요. 70대 중반의 나이에 낯선 나라를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큰 모험이었거든요. 딸은 서울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중소도시로 이주했다고 했습니다. 시골이라 조용하고 좋다는 딸의 말에 더욱 걱정이 되었어요. 도쿄 같은 대도시도 아니고 서울 같은 큰 도시도 아닌 곳에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죠. 외손주가 태어나고 한 달 후, 저는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딸이 마중 나와 있었는데 몇 달 사이에 많이 달라 보였어요. 표정이 밝아졌고 뭔가 활기가 넘쳤습니다. 아빠, 여기서 정말 행복해요라는 딸의 말이 진심으로 들렸어요. 딸의 집에 도착해서 외손주를 처음 보는 순간 감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밀려왔어요. 이 아이가 과연 이곳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딸이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습니다. 아빠도 건강검진 좀 받아보세요. 근처 보건소에서 노인 건강검진을 무료로 해준대요. 저는 당황했어요. 보건소라니, 일본에서 보건소는 예방접종이나 기본적인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곳이지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는 곳은 아니었거든요. 괜찮다. 일본에서 다 검사받고 왔으니까라고 말했지만 딸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한 번은 받아보세요. 여기 보건소 정말 좋아요. 딸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결국 따라가기로 했죠. 솔직히 무시했습니다. 한국 시골 보건소가 얼마나 하겠나 싶었으니까요. 일본의 개업이로 40년을 살아온 제가 보기에 보건소에서 받는 검진이 얼마나 대충일지 뻔했어요. 그저 딸을 안심시켜주려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보건소에 도착한 순간부터 제 예상은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외관부터가 일본의 보건소와는 달랐어요.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의 안내 표지판도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겉만 번지르르 하겠지라는 생각이 앞섰죠. 접수를 하는 순간 첫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직원이 제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하더니 어르신, 고혈압 약 드시고 계시죠? 일본에서 받으신 최근 검사 결과도 가져오셨나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딸이 미리 연락해서 제 기본 정보를 전달했다는 거예요. 아빠, 여기는 외국인 환자도 많이 와서 통역 서비스도 있어요 라고 딸이 설명했습니다. 정말로 일본어를 할 줄 아는 간호사가 나타나서 저를 안내했어요. 이런 서비스가 시골 보건소에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저에게 물었어요. 어르신, 혼자 사세요? 집에서 넘어진 적은 없으셨나요? 최근에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느끼신 적 있으세요? 이런 질문들은 일본에서는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혈압과 혈당 검사는 기본이었고 근력 측정, 보행 능력 검사, 심지어 간단한 치매 조기 판별 검사까지 했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더니 전반적으로 건강하시지만 근력이 조금 떨어져 있어요. 낙상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의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게 좋겠어요.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집에 찾아가서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운동법도 알려드립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의료진이 집까지 찾아간다는 건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정말 무료예요? 라고 물었더니 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을 위한 전담 간호사가 따로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이 간호사는 마을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독거노인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한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건강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안부도 묻고 필요한 도움이 있으면 연결해주는 역할까지 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도 이런 건 못해. 오히려 왜 우리는 이걸 못했는가 하는 자괴감이 밀려왔어요. 40년간 개업이로 살면서 환자들을 개별적으로만 치료해왔는데 이런 통합적인 접근법은 생각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보건소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낮에 경험한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일본에서 40년간 의사로 살아오면서 느꼈던 한계들이 떠올랐습니다. 일본에서는 환자가 병원에 오면 진료하고 처방전을 주고 다음 진료 예약을 잡는 것이 전부였어요.
환자가 집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혼자 사는 노인이 제대로 약을 챙겨 먹는지, 넘어져서 다칠 위험은 없는지. 이런 건 전혀 신경 쓸 수 없었죠. 저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원에서는 환자를 돌보는 의사였지만 집에 돌아가면 그저 외로운 노인일 뿐이었어요. 이웃과의 교류도 없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혼자 해결해야 했죠. 딸이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보건소에서 받은 안내지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에는 지역 커뮤니티 활동 일정이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매주 화요일 경로당에서 하는 건강체조, 목요일 도서관에서 열리는 독서 모임, 토요일 공원에서 하는 걷기 모임 등등. 특히 눈에 띈 것은 외국인 어르신 환영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인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있다는 거예요. 언어 문제로 소외될 수 있는 외국인들까지 배려한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그때 보건소 간호사 한 분이 손수 적은 쪽지를 발견했어요. 혼자 계신 어르신은 매달 커뮤니티 모임에 꼭 초대하고 있어요. 낯설어도 괜찮아요. 처음에는 모두 그래요. 하지만 한번 나오시면 금세 친해지실 거예요. 이 짧은 문장에서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낯선 곳에서 저를 하나의 사람으로 대우하는 그들의 태도가 오랜만에 제 가슴을 따뜻하게 했어요. 일본에서는 환자 번호로만 불렸던 저에게 여기서는 어르신이라고 불러주었거든요. 딸이 저녁을 차려놓고 말했어요. 아빠, 어떠세요? 생각보다 괜찮죠? 저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응, 생각보다 훨씬 좋구나. 일본보다 나은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마음 한편에 따뜻한 감정이 자리 잡았어요. 한국에 대한 편견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딸이 제안했습니다. 아빠, 오늘 보건소에서 하는 자원봉사 행사에 같이 가볼까요? 저는 궁금했어요. 어떤 행사인지, 그리고 제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인지 말이죠. 보건소에 도착하니 마을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나이 든 분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젊은 부부와 아이들도 보였어요. 모두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행사 내용은 독거노인 댁을 방문해서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도움을 드리는 것이었어요. 청소, 장보기, 병원 동행 등 다양한 도움을 제공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구경만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저를 자연스럽게 참여시켰어요. 첫 번째로 방문한 집은 85세 할머니 댁이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했어요. 자원봉사자들은 집 청소를 도와드리고 간호사는 혈압을 재고 약 복용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의사라는 걸 알고는 간단한 상담도 요청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모든 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각 가정의 상황이 데이터베이스에 정리되어 있고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미리 파악되어 있었어요. 그냥 형식적인 방문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시스템이었던 거죠. 두 번째 집에서는 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75세 할아버지가 혼자 사시는데 최근 기억력이 떨어져서 걱정이 많다고 했어요. 간호사는 간단한 인지 검사를 하고 결과에 따라 전문의 진료를 예약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주 2회 방문해서 안부를 확인하기로 했어요. 저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시스템이 공동체를 살아있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의료 서비스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지역사회 전체가 하나의 큰 가족처럼 서로를 돌보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던 거죠. 마을 주민들 모두가 서로를 위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은 일본에서의 고립된 노년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일본에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중시한다는 명목으로 이웃과의 교류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서로 관심을 갖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마을 회관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저에게도 자연스럽게 자리를 마련해 주었어요. 일본에서 오신 의사 선생님이시죠?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는 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일본에서는 보지 못한 시스템이에요. 의료진과 주민들이 이렇게 협력하는 모습은 처음 봅니다. 그러자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이웃들이 가족 같아요. 서로 도우니까 혼자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날 오후, 저는 딸과 함께 보건소 의사와 개별 면담을 했습니다. 일본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의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듣고 싶었거든요. 의사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2018년부터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어르신들이 익숙한 곳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주거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거죠.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부터 재활까지 전 과정을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진다는 거였어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방문 건강 서비스, 케어 안심주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일본도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여전히 개별 의료기관 중심이에요. 민간 병원들이 각자 따로 운영되다 보니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한국도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공공의료 인프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핵심이죠. 이 말을 듣고 저는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일본의 노령사회 문제를 오랜 시간 고민했던 제가 비로소 해답을 찾은 듯 했어요. 기술보다 관계, 돈보다 마음. 한국의 이런 시스템은 기술이 아닌 문화였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일본의 동료 의사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우리도 이걸 배워야 해. 환자를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이 더 중요해. 지역사회 전체가 하나의 병원이 되어야 해. 메일을 보내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40년간 개업이로 살면서 느꼈던 한계와 아쉬움이 조금씩 해소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딸이 물었어요. 아빠, 이제 한국에 대한 생각이 바뀌셨죠?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럼 완전히 바뀌었지. 너희가 왜 이 나라를 택했는지 이제 알겠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비록 일본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일본에서도 실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금세 지나갔습니다. 돌아가는 날 아침, 저는 보건소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저에게 큰 변화를 준 곳이었거든요. 보건소 직원들이 저를 따뜻하게 배웅해 주었습니다. 간호사 한 분이 말했어요. 일본에 가서도 건강 잘 챙기세요. 그리고 언제든 한국에 오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은퇴자가 아닌 한국식 공동체 시스템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려 해. 일본의 고령화 문제 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일본에 돌아온 후 저는 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지역 의사회에 한국에서의 경험을 공유했어요. 처음에는 의구심을 보이던 동료들도 구체적인 사례를 듣고 나서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월 1회 건강 상담 모임을 열기로 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이 모여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건강 정보를 나누는 자리였어요. 처음에는 참여자가 적었지만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배운 대로 단순히 의학적 조언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어요. 3개월 후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력해서 독거노인 안부 확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안부를 묻고 필요한 도움을 연결해주는 시스템이었어요. 물론 일본에서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개인주의 문화가 강하고 이웃과의 교류를 꺼리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한국에서 삶의 마지막 단계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료의 완성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일본 모르면 정말 손해였습니다. 아니, 한국을 모르면 손해였다고 해야겠죠.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일본에서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시작한 커뮤니티 모임이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었어요. 다른 은퇴 의사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한국에 있는 손주와 영상 통화를 하며 여전히 한국의 따뜻한 간호사님을 떠올립니다. 혼자 계신 어르신은 매달 커뮤니티 모임에 꼭 초대하고 있어요라고 했던 그분의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거든요. 지난주에는 일본의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한국의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기꺼이 승낙했어요. 제가 경험한 감동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거든요. 강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으로 운영되는 나라였습니다. 첨단 의료 장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중요한 거였어요. 그것이 진정한 치유의 힘이었습니다. 청중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질문도 많이 나왔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이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말이죠. 요즘 저는 매일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모임 운영, 강연, 자문 활동 등으로 일정이 꽉 차 있어요. 은퇴 후 무료하게 지내던 때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혼자라는 외로움이 사라졌어요.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만난 사람들과 진짜 가족 같은 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서로의 안부를 묻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는 관계 말이에요. 딸이 왜 이 나라를 택했는지 이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따뜻한 나라였어요. 개인보다 공동체를 중시하고 혼자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한국은 작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한국 의료는 별로라고 생각하시나요? 저처럼 후회하기 전에 한국의 따뜻함을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73세가 되어서야 진짜 의료가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일본의 여러분, 특히 저처럼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한국을 방문해 보세요. 특히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의 보건소를 가보세요. 거기서 여러분은 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실 거예요. 한국의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은 단순히 의료 서비스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따뜻한 마음의 네트워크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고령화 사회의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두 나라의 의료 교류에 작은 기여를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을 일본에 전하고 일본의 경험을 한국에 나누는 일이죠. 여러분도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다른 나라의 좋은 점을 배워보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언제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변화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국의 보건소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낯선 외국인 노인을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저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었습니다. 일본 모르면 손해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정확히는 한국을 모르면 손해다라고 해야겠네요. 여러분도 저처럼 한국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